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는 161쪽에 그러니까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1장인데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전부 7문제가 나오죠. 근데 건축법은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토막토막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을 잡아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부하시기가 훨씬 편하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건 물론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봐도 되겠죠. 문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 거니까 적용되는 것을 떠올리 그렇게 이제 이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고유하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먼저 해설 보시죠. 해설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법을 적용한다. 줄여서 노문철고창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요? 문철고창이요. 1번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이제 문화재 보호법. 그건 사람 쓰는 게 아니죠.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고. 2번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있는데 다른 철도 관련법 그쪽을 적용하게 되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사람 생활하는 곳이 아니죠. 돈 내고 쌩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쪽 법 적용하고. 4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 이동이 쉬운 거니까 정착해 있지 않으니까 건축물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 달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편히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철고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노문철고창입니다. 1번 문제요.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노문철고창이 아닌 것은 문철고창 찾으면 되죠. 1번 지정문화재, 2번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선로 위아래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번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무너지면 안 되죠. 건축법 적용됩니다. 5번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다음 중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노문철고창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전통건축물 한옥 무너지면 안 되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2번 군정보시설, 3번 섬지역의 50제곱미터 이하,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죠. 답 4번이고 5번 과적 차량 검문소 등 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있죠. 먼저 역시 해설이요. 해설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천차만별 별별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비교되는 걸로는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을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그럼 이제 건축법에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그러니까 비슷한 걸 묶어서 127가지 종류, 또 이제 그걸 묶어서 28가지 용도로 하게 됩니다. 뭐 127가지라고도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가운데 점 같은 경우요. 또 이제 관청에서도 어느 자료에서는 또 130가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127가지, 130가지로 얘기하죠. 130가지 종류를 또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28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 바닥에 용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어느 한 건물에 한 층에도 하나의 층에도 몇 개의 용도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일반적이죠. 워낙 작으면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그 중에 해설 보시면 둘째 줄점 단독주택 용도에 4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민법으로는 집주인 1명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공동주택 용도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연, 다, 기가 있죠. 그러니까 민법으로 보면 구분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점 주택법의 공동주택에서는 연, 다만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 아래 박스에 28가지 용도가 있고요. 문제 와서 보시죠. 3번 문제. 공동주택 유형으로 틀린 것은 공동주택에 연, 다, 기가 있습니다. 그 다가 다세대 주택인 거죠. 동그라미 4번.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4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물 종류와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동그라미 1번 무도 학원, 댄스 교습소를 얘기하는 거죠. 댄스 교습소는 학원,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걔는 유락시설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2번 주유소 펑 터지면 큰일 나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입니다. 3번 야외극장. 야외극장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에요. 그 설명을 보시죠. 해설이요.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합니다. 특히 서울 남산요. 남산에 딱 그렇게 돼 있네요. 남산에서 그 장충동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국립극장이 있고 거기에 야외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도서관으로 바뀌어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남산에 어린이회관이 있었는데요. 그 꼭대기층 1시간에 한 바퀴 돌고요. 카레라이스 먹고 오므라이스 먹고 있으면 1시간 도는 그런 어린이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서울 애들 별로 없죠. 다 지방에 들어와서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그냥 둘째 줄이요. 그냥 극장, 그냥 음악당으로 어느 정도 덩어리 되는 것들 500제곱미터 이상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셋째 줄점이요. 극장, 음악당으로 그런 공연장으로 500제곱미터 미만 조그만 것 소극장은 주거지 가까이도 들어갈 수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 지문 올라와서요. 3번 지문에 야외 극장은 외국인 관광객,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마을회관, 가까이 있어야 되죠. 일종 근린생활시설. 5번 안마 시술소는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곳이죠. 그래서 너무 멀리 가도 안 됩니다. 집 바로 옆에 있어도 안 좋고요.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죠. 5번 문제요. 건축법상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건축물에 대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공작물에 대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다음 쪽 설명 가기 전에요. 먼저 전제 하나를 보도록 하시죠. 건축법에서요.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을 합니다. 건축물은 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은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벽으로 막혀 있거나 아니면 기둥으로 받쳐져 있거나 기둥 텅 트여 있는 것 뭐요?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점은 뭐냐면 지붕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래 생활을 하는 거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지으면 안 되죠. 무너지면 사람 다치잖아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것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건축법에 공작물 가운데 일부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작물이요. 근데 공작물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건데요. 정착되어 있지 않다. 리어카에 끌고 다니는 것을 공법에서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착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아니고요. 지붕이 없다는 거죠. 굴뚝 등등등 우리가 곧 보실 신고상 공작물의 여러 가지 사항들입니다. 지붕이 없으니까 사람이 오래 있을 리가 없죠. 안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짓는 거고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원칙. 그런데 특별한 것은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축물 중에서 임의로 짓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지붕 있고 사람 쓰는데 지 마음대로 짓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신고대상 공작물 요건은 어떻게 되고요? 2468, 30입니다. 근데 2468, 30에서 팔자가 눈사람 팔자죠. 초가 8m 이하가 하나 있습니다. 해설 계속 보시죠. 해설의 넷째 줄 폴짝폴짝 뒤에서 2m 넘는 옹벽과 담장, 물건 4라고 3m 넘는 광고탑, 광고판,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가죠. 6m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8m 넘는 위에 얹어져 있는 고가 수조, 8m 이하의 자동차 바퀴가 쌩 달려가는 거죠. 기계식 철골조리식 주차장으로 외벽 없는 것. 30m일 리는 없죠. 10층 높이가 신고는 말이 안 되고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소 등이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따라서 5번 문제예요.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 요건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폴짝폴짝 뒤에서 2m 넘는 옹벽과 담장 신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4m 넘는 물건 4라고 4m 광고판, 광고탑까지는 4m 넘는 거고요. 사선 긋고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등은 6m 넘을 때 신고를 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8m 넘는 고가 수조. 4번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5번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등이 있습니다. 6번 문제요. 건축 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해설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신 게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신고대상 공작물을 보셨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대상 행위,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 건축법 적용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을 새로 짓는 신축, 두 번째 늘리는 증축, 세 번째 그러니까 고치는 개축, 네 번째 그러니까 다시 짓는 재축, 다섯 번째 이전이 있습니다. 이상 5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축에 3가지가 있습니다. 없던 땅에 새로 짓는 것 신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주된 건축물 들어서게 되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다음 세 번째요.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전부 철거, 전부 멸실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그러면 옛날 도장으로는 안 된다. 신축. 그러니까 증축이요. 늘리는 거죠. 이것저것을 늘리는 게 증축. 다음에 개축과 재축은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축, 뜯어 고칠 개자, 내가 뜯어 고친다고요.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 다음에 재축, 다시 재자, 다시 회복한다. 멸실된 것을 다시 회복한다. 종전 규모 이하. 또 종전 규모 이하면 개축, 재축이 되고, 그다음에 전부 철거 멸실된 것을 종전 규모 초과하면 그러니까 신축이 되는 거죠. 뭐 일부 철거 멸실로 그러니까 좀 뜯어내고 많이 붙이면 증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요. 그러니까 이전은 한옥 문화재. 그러니까 그 워낙 오래돼서 기둥과 포가 다 뭉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는 순간, 해체하는 순간 그냥 다 폭삭 망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묶어놓은 채로 옆으로 살짝 미는 거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이상들이 있고요.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6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 있는데 이제 새로이 주택, 주된 건축물이 있겠죠. 축조한 것은 증축 X예요.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그러니까 2번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축조하면서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철거하고 새로이 없던 땅에 새로 올리는데 초과하면 신축에 해당한다. 2번이 맞죠. 3번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의 증가. 높이의 증가는 대수선 X예요. 증축입니다. 4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에서 완전히 멸실된 경우 종전규모로 다시 축조한 행위는 개축 X예요. 멸실되고 종전규모 이하는 재축이죠. 5번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면 다른 땅에 신축이나 증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것이 이전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 7번 문제요. 건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면적 30제곱미터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주택을 건축하면 증축에 해당한다. X요. 부속 건축물, 주된 건축물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 2번 건축면적 30제곱미터 건축물 있는 대지에 100제곱미터 별도의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신축 X요. 30에 100 플러스 100, 130이 된 거죠.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그때가 신축이었던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120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하면 증축 X예요. 이제 새로 시작이다. 그러니까 신축. 동그라미 4번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건축은 5가지만 건축이죠. 용도 변경은 별도의 행위 따로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기존 건축물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2층으로 만든 경우 층수가 늘어났죠. 층수의 증가 증축에 해당합니다. 맞죠? 답은 5번. 8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대수선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는
뭐 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건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중요한 거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수깡으로 집 짓는 그런 모양을 떠올려 보자고요. 내귀퉁이에 기둥을 세웁니다. 서 있는 짝대기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만 계속 올라가면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휘청거리지 않게 짱짱하게 수평 기둥 잡아줍니다.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하고요?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게 될 건데 이런 호당 공간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뭐 호당 공간이면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뭔가를 막습니다. 막는데 베니다판 같은 경우는 주구주부가 아니고요.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 서 있는 판때기, 내력벽 필요하죠. 뭐 참새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려니까 바닥이 있어야 거기다 공장 기계를 놓거나 아니면 이 만만치 않은 이 우리들의 몸을 이 바닥이 버텨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기둥과 보여,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 내력벽과 바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데 기와장 한두 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요. 그 지붕을 받치는 지붕 틀이 있습니다. 그게 주요 구조부가 되고,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그 계단, 주계단에서 6가지가 주요 구조부가 됩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때기, 누워 있는 판때기에다가요. 지붕틀과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따라서 8번 문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력벽. 2번 사이기둥 X요. 사이기둥 자체가 그냥 뭐 사이라는 얘기죠. 기둥이 아닌 겁니다. 기둥은 무게도 버텨야 되는데 사이기둥은 뭐 칸막이 받쳐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고요. 바닥, 지붕틀, 주계단 6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이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쪽 9번 문제에 대수선이 있는데요. 대수선 가기 전에 역시 대수선 다 정리하고 가죠. 대수선, 그 주요 구조부와 관련된 6가지 손대는 게 대수선이고, 기타 3가지도 대수선입니다. 이 3가지는 안전과 직접 관계는 없어요. 구조 안전,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구조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피난, 소방,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생활 환경에 대한 거 3가지. 얘네들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허가받아야 되는 3가지를 어디다 딴 데 넣을 수 없으니까 대수선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주요 구조부 6가지가 있죠. 먼저 9번 문제 해설표를 보시면 기둥,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음에요. 보,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내력벽,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다음에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등이 있습니다.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지붕틀, 1개라도 증설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주피트,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걸리는 건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 불 넘어가는 걸 막자, 방화벽 등이 있죠. 사람의 안전, 피난, 그것에 관련된 거니까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이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3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3가지요. 외벽의 마감 재료. 외벽의 마감 재료라고 하면은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또 예를 떠올려 보면요. 뭐 예전에 어느 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한 채, 거기 1층에 주차장에 큰 오토바이도 아니고요. 요만한 스쿠터 한 대 불탔어요. 요만한 스쿠터 한 대 불탔는데 그 건물 싹 불이 나고 4분 돌아가시고 120명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스쿠터 한 대 탔는데 왜 그런 큰 화재 사고가 생겨요? 인재 사고가 생겨요. 벽 바깥에 외벽에 다 스티로폼을 이만큼씩 붙여놨거든요.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이 스티로폼으로 딱 불이 다 넘어가서 불이 처음 나자마자 건물을 다 통째로 감싸 안게 된 거죠. 처음에 건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다들 불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벽 마감재로 손대는 거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배경.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어느 정도의 기본 채수가 있는데 그래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내부에 벽을 쳐서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쳐서 방수를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평수 10채 임대 수입보다는 작은 평수 30채 임대 수입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차 팔고 들어와요. 주차를 불법 주차를 주변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찌끔이라도 수선 변경. 그러니까 미관지구 이뻐요. 흙을 이쁘게 해요. 건물을 이쁘게 해요. 건물을 이쁘게 하자고요. 그런데 거기를 흉측하게 변경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직접 구조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상 6가지, 3가지, 9가지는 대수선이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가벼운 건 신고하고 할 수 있다. 9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담장의 변경, 대수선이죠. 2번 방화벽, 해체해서 변경, 대수선이고요. 3번 주피트, 피난계단, 해체, 수선 변경, 대수선이고요. 4번 벽, X요. 벽 아닙니다. 내력벽, 찌끔이라도 증설해체, 30 이상 수선 변경. 외벽에 마감적이니까 얘는 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냥 벽, 베니다판 벽은 뭐 3만 제곱미터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지붕틀, 그러니까 2개 해체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죠. 1개 이상 증설해체 1개 이상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주요구조부 6개 떠올리면 되고 사람의 피난에 대한 거요. 생활 환경에 대한 것 3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제 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증계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증계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를 했을 때 어느 행위가 그게 그러니까 증축에도 걸리고 대수선에도 걸리면 걔는 뭐로 보겠다고요? 증축으로 보겠다고요. 건축 또는 대수선이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부딪히면 건축 쪽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대수선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해서 변경 찌끔이라도 해체 대수선이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해서 변경 그러면 외부 형태의 변경은 되지만 그건 대수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부 형태의 변경이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변경이어야 됩니다. 그냥 외부 형태의 변경은 대수선이 아니고요. 3번 미관지구에서 담장의 변경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모양이 바뀌는 거죠. 대수선입니다. 4번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방화구역을 위한 벽, 손대는 거 대수선입니다. 5번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손대는 것 대수선에 해당하죠. 틀린 것은 답 2번입니다.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은 노문철 고창이고요. 동그라미 1번 철도, 철로 분야하는 플랫폼 건축할 때 건축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할 때 노문철 고창 건축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3, 4, 5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110개 조항에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는 110개 조항 모두가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부 조항 지역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6개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104개 등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 지역이 어디예요? 깊은 산 속 옹달샘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6개 조항이요. 그러니까 도도선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부터 방화지구까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깊게 갈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도선선 분방,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물 짓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은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도로는 4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4m 도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요. 깊은 산 속 어디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요. 지리산, 장토목 산장이요. 거기까지 4m 도로를 갖고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산 속에는 도도선선 분방, 줄여서 도선분방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지구 단위계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외울 건 아니고요. 깊은 산속입니다. 거기 대지의 분할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지구 단위계 구역 아닌 계획관리지역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래서 건축법 건축선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선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동인아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요. 도도선섬 분방만 적용되지 않는 거죠.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또 세상에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예요? 그냥 땅 있으면 하늘 끝까지 지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겠죠. 답은 5번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신고 대상 공작물,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그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장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은 금지되어 있죠. 지 맘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우선 건축허가권 행사도 있지만 건축허가권자도 건축법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관청은 우리 시험에 주된 초점은 아니지만 건축법에서는 관청을 중요하게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취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관청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이 있고요. 도지사가 있고 제주도가 있습니다.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이니까 초점 아닙니다. 우선 전제는 뭐냐면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입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관청에서 어떤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판단 잘못하면 많은 사람 다치게 되는 거죠. 직접 안전에 걸리는 거니까 법에 아주 세부적인 기준을 다 정해놨습니다. 어느 구조에 어느 건축물 또 그 몇 층에서는 기둥 두께가 50cm로 나와야 된다. 49cm 그냥 불어가고요. 51cm 그 요건은 갖춘 거죠. 정해진 요건에 다 갖춰야만 허가를 내준다고요. 법 조문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 판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세종과 제주는 직접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말단 시군구가 처리를 한다. 이걸 중요하게 내는 이유는 관청의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형 건축물로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그런데 30층짜리거나 100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공장과 창고는 그거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왜냐하면 공장, 창고 가끔 사고들은 생기지만 거기는 건물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산업안전 사고, 화재 사고가 대부분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자 다 끝났어요. 국토부 장관 허가할 수 없고 도지사 허가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시군구와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곳은 그냥 그 시장군수가 자기 재량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허가를 하면 되죠. 그런데 또 어느 곳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그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 칼자루는 도지사가 쥐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요.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 대상 건축물이요.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요. 자수하면 얼마 준대요? 3,000원 준대요. 다음에요. 성당에 계시는 주교님은 어디 가서 3,000원 주셔도 바로 불이웃 돕기함에 넣지 그것 갖고 자기가 김밥 사 먹으러 따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등등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1층짜리도 10제곱미터짜리도 다 도지사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 건축허가권에서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건축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보시죠. 문제요. 1번 문제.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21층 이상
특광 허가 대상이죠.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장관시장 특 도지사 특별자치도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있지만 도지사 X요. 도지사는 허가하지 않는다고요. 도지사 X요. 이렇게 숨겨있는 것 찾아내셔야 됩니다. 3번 건축물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건축하려면 또 대수선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특별시광역시에서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고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공장 창고는 시군구가 허가하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할 때 도지사 승인받는 것 세 덩어리가 있다. 이 내용들이 다 깔리게 되는 거죠. 원칙, 건축, 대수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입니다. 맞고요. 4번 건축 허가를 받으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맞죠? 건축허가 해주세요. 어디다가요? 글쎄요. 그냥 뭐 내 손바닥에다 짓든 저희 뭐 그냥 개똥이 땅에다 짓든 말똥이 눈 안에 짓든 아무 데나 내가 짓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지을는지를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허가를 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다고 할 수는 없죠. 자기 땅이거나 사용권을 가진 땅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5번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은 건축허가 때 서류를 내면 관청끼리 협의해서 한 방에 처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도지사 허가할 수 없다고요. 2번 문제 국건축법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그러니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세 가지. 1번 그러니까 10분의 2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이요. 공장까지 왔으니까 모든 지문마다 처음에 끝부터 찾을 수는 없고 일가득하다가 돼요. 공장을 봤으니까 앞에 다 소용없죠. 공장은 다 누구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죠. 동그라미 2번 끝에 역시 참고예요.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음 쪽이요. 3번 자수하면 3천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정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900제곱미터 2층의 위락시설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900제곱미터니까 대상 아니죠. 2층이니까 대상 아니죠. 얘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4번 주거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주교 1층짜리도 10제곱미터짜리도 위락, 숙박 다 승인받으라고요. 답 4번이죠. 5번 자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900제곱미터 2층의 숙박시설 3층도 아니고 1000제곱미터도 아니니까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 산토끼도 있지만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우리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다고요. 산토끼보다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한 거죠.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이제 건축허가권에 관한 내용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을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대수선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가벼운 몇 가지들은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이제 신고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허가받고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신고도요. 신고했으면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맞고요. 신고대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공장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 X요. 공장 창고는 애당초 시장군수 구청장 권한이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도지사 승인 받지 않습니다. 답 2번이고요. 3번
국가가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물 소유자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허가라는 게 국민에 대한 거죠. 관청끼리는 뭘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맞고요. 4번 건축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허가받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 없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5번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이죠. 건축법 2년 플러스 1년 허가 제한입니다. 국토계획법은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3년 플러스 2년이요. 정비사업은 3년 플러스 1년이죠. 그러니까 5번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되죠. 4번 문제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해설 먼저 보시죠. 해설 동그라미 3번.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번. 그러니까 다음 용도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즉 셋째 줄 끝에 28가지 용도 중에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고 답은 16층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문제 다시 올라가시죠. 4번 문제.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층수부터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끝에 5층, 10층, 16층, 15층, 2층, 16층이면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15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답은 3번이고, 네, 그 아래 해설 중에 첫 번째 박스요. 동그라미 1번은 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안 되냐면 5,000제곱미터가 아닌 4,000제곱미터여서요. 동그라미 2번은 왜 안 되냐면 전시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요. 동그라미 4번 교육연구시설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은 동물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편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얘기한 건데 그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고 지금 이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연면적 80제곱미터 단독주택의 신축. 대한민국 돈 주고 땅 샀으면 큰일 난 거죠. 100제곱미터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여 80제곱미터 신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업지역에서 2층이고 연면적 600제곱미터인 공장의 신축. 공장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공장 올리는 건 봐주죠. 근데 뭐 하는 공장이요? 오이 공장이요. 오이 수경재배, 식물 농장, 식물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오이 공장,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의 공장이 신고사항입니다. 600제곱미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대수선 당연히 허가받는 게 원칙이죠. 찌그만 대수선은 신고입니다만 대수선은 허가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1번이 답이죠.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끝에 축사의 신축, 축사, 작물재배, 400제곱미터 이하요. 다음에 창고요. 창고 두 글자 200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계속 건축 허가권과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건축 허가의 제한은 이제 또 큰 덩어리 하나의 내용이 시작되니까 잠깐 쉬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